지금 시간이 2020년 8월 23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8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주식으로 치면 6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 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화면인데요. 예. 띵글스톡 앱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앱은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 번들? 예, 번들 개념이라 그 띵글 앱을 쓰시는 분들은 띵글 스톡을 쓰시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띵글 스톡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예, 띵글 스톡 앱을 쓰시려면 반드시 띵글 앱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띵글 앱을 구매를 하신 후에, 예, 그 다음에 그 구매를 하면 그 개인별로 코드가 나오거든요. 예, 그 코드 값을 가지고 사용하는 앱이 띵글 스톡입니다. 그래서 띵글 스톡은 현재 유료 사용자만 쓰실 수 있고요. 어, 이제 무료로 일정 기간 동안 쓰실 수 있는 체험판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체험판은 개발이 안 돼 있고요. 예, 체험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쓰시려면 감안을 하세요. 예, 그냥은 못 쓰세요. 예, 이 앱 자체는 그, 그 띵글이라는 앱에 종속되어 있는 앱이다 보니까, 예, 띵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판매 코드 카피해 가지고 넣으면 바로 작동하니까 엄청 편한데, 예, 이 띵글 스톡만 쓰시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서비스 코드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체험판용을, 예,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무료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조합원분들이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앱은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는데, 설치하시는 분들 중에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띵글스톡은 어, 그, 그 암호화폐랑 조금 다른 게, 암호화폐는 거래소라는 개념이 약간 증권사랑 비슷하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래소별로 사실 별도의 시세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주식 쪽은 모든 증권사가 하나의 시세망을 써요. 예, 그래서 시세를 제공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증권사는 중개 역할만 하다 보니까 API를 주는데도 사실 암호화폐 쪽보다는 훨씬 더 제약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개발하면서도 이제 그런 제약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서비스도 그 제약 위에서만, 예,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다 보면 띵글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낮거든요. 써보시면 알아요. 예, 그게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페널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증권사는 API를 쓰면 돈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 앱을 쓰시면서 뭔가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증권사 속에 제공을 해줘야 증권사는 API를 제공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절 없어요. 예를 들면 API만 가져다 쓰고 거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소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증권사가 어, 그 코스콤 쪽에 물어줘야 돼요. 돈을. 그래서 애초부터 많이 못 쓰게 막아놓은 거죠. 예. 일부러 제약을 많이 줘서 많이 못 쓰게 막아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그 데이터가 거래소 건데 증권은 그 데이터가 거래소 게 아니라 코스콤 거기 때문에 예, 이중으로 뭔가 좀 페널티가 생겨요. 그래서 쓰시다 보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 증권사에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그 계좌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래 모듈도 붙이려고 하는 게 거래를 하시면 그 증권사 입장에서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걸 협의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당장 개발하면서도 5초 3회 룰이나 1분 20회 룰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그런 거 다 개선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보면 네트워크 이게 자주 끊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협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모바일에서 띵글스톡을 설치를 하시려면 유한타 증권 계좌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유한타 증권 계좌를 어쨌든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로그인을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공인 인증서. 그러니까 그 휴대폰 안에 공인 인증서를 옮겨 놓으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증서가 휴대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은 모바일에 어차피 증권 거래를 하시면 인증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PC 버전에 가셔서 윈도우 상태에서 유한타 증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티레이더를 모바일에 깔아서 인증서를 그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휴대폰 안에 인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휴대폰 안에 인증서가 없으시면 이제 로그인 하는데 장애가 생기겠죠. 티레이더가 꼭 휴대폰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도 휴대폰에 티레이더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티레이더를 꼭 깔아야 되느냐는 아니에요. 공인 인증서가 꼭 휴대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유한타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 인증서를 휴대폰 안에 꼭 가져다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API를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맨 하단에 가면 오픈 API 신청하는 그 화면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암호화폐 거래하고 주식은 관심 없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따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호화폐 앱을 쓰시다가 나는 주식 앱은 필요 없는데 그러면 다른 분한테 쓰라고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앱은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판매 코드에 종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폰이든 그 판매 코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쓰셔도 되는 거죠. 나는 주식, 너는 암호화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 개념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톡은 회원가입 절차 같은 거 일절 없고요. 그냥 그 띵글에 있는 판매 코드만 입력하시면 예, 쓰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그래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오픈도 했고,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어쨌든 저는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에 개발 때문에 난리치던 그 상황은 좀 일단락 된 것 같고요. 지금 2단계로 그 거래하는 화면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개발 예정이 아니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은 끝났고 디자인도 끝났고, 예, 디자인 된 게 지금 이제 외주 나가 있고, 외주 나가 있는 게 들어오면 이제 개발 쪽으로 넘겨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요, 지수 실시간 되는 거. 지금 지수가 10초 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고요. 분봉, 예, 분봉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붙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판, 예, 체험판도 현재 검토 중이고, 그 다음에 거래, 이렇게 총 네가지, 예, 네 가지 정도를 검토 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차트 쪽 수정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예, 반영을 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띵글 코인 쪽 지금 앱이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앱을 수정하는 작업은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 앱을 개발했던 회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그걸 조금 정리한 다음에, 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회사랑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업무적으로. 그래야 이제 그 수정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니님이 앱에서 모니터링 안 되는 게 있는데, 예, 저도 테스트 폰 중에 하나가 그런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예, 제 생각엔 OS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 버전이 낮은, 예, 폰에는 뭔가 기능이 안 되도록, 예,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개발자한테 물어봤는데 개발자의 답변은 이랬어요. 그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폰을 들고 가서 그 개발자한테 직접 보여준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예,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개발자분이 아실 테니까, 예, 상황 파악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신규로 까는 건 하지 말아야죠. 예, 패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먼저 볼까요? 예, 지수를 보기 전에, 자, 앱이 이제 런칭이 됐죠? 예, 런칭이 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띵글스톡. 예, 예, 이거 PC 버전입니다. 예, PC 버전은 키움증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키움증권 API로 만들어져 있고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얘는 퓨처. 그러면은 퓨처랑 스톡이랑 뭐가 다르냐? 예, 말 그대로 이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스톡은 주식을 다루고요. 퓨처는 선물 옵션을 다뤄요. 그래서 퓨처에 가시면 이렇게 선물과 옵션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을 쓸 때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뭐냐?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띵글 스톡하고 띵글 퓨처를 동시에 못 씁니다. API 충돌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계정을 가지고 두 군데 다 로그인을 하면 한쪽은 로그인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키움증권의 API 정책상 그렇거든요. 그러면 배우자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하나는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하나는 배우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저같이 동시에 로그인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요즘 그 훈원장님인가요? 예, 그분 오셔서 옵션 물어보셔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그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띵글 상품이 나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전부터 쓰는 이거는 띵글 코인이죠. 예, PC 버전. 자, 이게 다 패키지예요, 이제. 자, 띵글에 띵글 스톡 이렇게 앱 두 개, 그 다음에 띵글 스톡 PC, 띵글 퓨처 PC, 그 다음에 띵글 코인 PC 이렇게 다섯 개가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띵글을 구매하면 다 제공을 하게 돼요. 반대로 예, 나는 스톡 PC 버전만 쓰고 싶어. 그러면 프로고 스토어에 가셔서 그것만 사셔도 되고 퓨처만 쓰고 싶어 그러면 퓨처만 따로 구입해서 사셔도 상관없어요. 예, 단 이제 9월 1일부터는 PC 버전을 사신 다음에 그 차액을 내고 띵글을 사시는 방법은 이제 불가해요. 예, 그런 방법은 이제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감안하시고 그냥 나는 다 모바일하고 PC하고 패키지로 쓸래 그러면 띵글을 구매하시면 되고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선물 거래만 할 거야. 그러면 딱 퓨처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PC 버전 3개,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자, 이제 지수를 볼게요. 지수를 보면서 이번 주가 조금 애매하지 않아? 아니, 다음 주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저는 어렵거든요. 분명히 다우는 떨어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예, 별로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여요. 다우 지수는 너무 차트 잘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8월 시작할 때 아우 매수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세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우는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사정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감이 좀 안 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했던 게 우리나라는 지금이 3월 달 분위기거든요. 3월 이렇게 그때 한 1000명까지 갔다가 딱 고꾸라졌을 때 한 24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확진자가 397명이요? 예, 그 정도 됐으니까 약간 우리 그때 이제 확산될 때 그 대구 신천지 사태 났을 때하고 조금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외 이슈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국내 이슈가 이게 골치 아픈 상황이라 국외를 따라갈지 국내를 따라갈지를 일단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일 장 열리고 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단 여기서는 그냥 등가만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떠들었죠. 한 달 내내 계속 떠들었는데 저항이 309예요. 그리고 지지는 이번 달 저가, 그러니까 저가, 이번 달 저가에 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단선이 309에 있었는데 금요일 날도 거기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예, 금요일에 맞고 떨어진 자리가 딱 올봉의 상단선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09를 넘어가면 매수는 안 한다. 예, 이번 달 기준으로. 다음 달 말고요. 이번 달 기준으로 309를 넘어가면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매수한 걸 들고 있을 건지는 결정할 수 있는데 신규로 매수하는 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만 감안하시고요. 317.25였죠 그때. 거기를 못 가면 음봉 날 가능성도 있어요. 월봉이. 그래서 월봉이 음봉이 난다? 그러면 다음 달에 반등이 오면 이제는 매도를 저는 생각해 볼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으로 주저앉아야 돼요. 만약에 매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는 건 월봉상 음봉이에요. 월봉상 음봉이 떠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인버스 2X를 예, 물탈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양봉으로 계속하면 어쨌든 상승할 힘도 꽤 남아 있는 상태라 뭐 함부로 물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분할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셧다운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 분들 얘기로는 3단계가 셧다운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셧다운 했을 때 상당한 여파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3단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 다음 달에 다시 반등이 올 때 예, 곧버스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봉은 예, 그렇다. 다음 주에 309 넘어가면 매수는 안 한다가 주 포인트고요. 주봉으로 보면 주봉은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었어요. 이게 몇 주 만에 죽은 거예요? 저렇게 죽은 봉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23일부터 상승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세를 죽이는 음봉은 한 개도 없었어요. 예, 없어요. 처음으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매수를 하시려면 갭상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갭으로 위로 탁 뜨면 그러면 어, 이번 주 저가 지키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매수 전략은.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 하락 다 만들어 놓고 무조건 갭상승 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방식으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예. 음봉이 났다고 해서 아 이건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상승 추세를 그 좋은 상승 추세를 죽여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전봉 저가를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매수에 관심 있으시면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면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도도 못 하겠어요. 예, 상단선도 거의 발달 안 됐어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매도가는 월봉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309 위에. 그러니까 매도를 노리신다면 309 위에서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이번 주 저가 위에서만. 이번 주 저가 무너지면
300 얼마냐? 294? 그 정도 밑으로 가야 매수를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은 모르겠어요. 일봉은 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갭상승을 하면 저항이 조금 상단선이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개파락을 하면 지지가 하단선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파락이 딱 되면 아이고 이거 매수해야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파락이 오면 반등한 다음에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형태고요. 갭상승이 나와야 상승하기 좀 더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실 때 예, 갭상승이 떠야 이게 하단선이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려면 갭상승이 오는 게 좋아요. 상승을 바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어제 금요일에 6,400억인가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2.8조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잘 보세요. 선물을 그, 그 전날 폭락할 때 마이너스 9천억까지 갔다가 아니지 처음에 플러스 1천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천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조를 판 거죠. 그리고 7천억을 다시 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천억 샀다가 1조 원 팔았다가 7천억을 샀으니까 하루에도 이게 움직이는 돈이 제법 커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려면 상당한 선물 매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물 매수는 이게 양쪽이 다 사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둘 다 매수할 것 같진 않고 지수를 올리고 싶으면 외국인은 아마 현물하고 선물을 같이 사지 않을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현물을 산다라는 거는 일단 삼성전자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이 현물을 샀다. 그러면 둘의 하나는 삼성전자죠. 근데 지금 지수를 올리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물을 팔면서 선물만 사가지고 올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중에 현물 매수가 꽤 들어올 거예요. 올라갈 거면. 그래서 현물하고 선물을 외국인이 동시에 사면 어쨌든 기관이 매도를 치더라도 상승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을 테니까 예, 그때는 한번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현물을 판다.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세요. 지금은 주봉이 일단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시초가별로 뭔가 분석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예측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예, 여기 예상 시가, 예상 고가, 저가 이 종가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수치를 넣으면 예, 그래프가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 쪽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달에도 이랬는데 예, 이번 달에도 이러고 있어요. 참, 음, 자, 매수가를 한번 찍었어요. 여기 얼마냐면 한 1,300만 원대의 매수가를 한번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월봉은 사실 매수가를 지났어요. 매수가를 지났기 때문에 월봉상 매수를 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상단선이 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지났고 꼭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월봉은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주봉은
하단선을 죽이고 있어요. 예, 주봉은 하단선을 죽이고 있는 거라서 요대로 내려오면 다음 주에 죽을 거예요. 예, 죽어요. 그러면 주봉은 망가졌고 월봉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음 주 7일, 7일 빼면 하루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이 죽는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는 기대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는 신규 매수가 불가능하고요. 월봉으로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대로 끝난다면,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끝난다면. 근데 일봉을 봐도 일봉도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차트 다 망가지거든요. 예, 이렇게 끝나면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1372만 원 언더로 끝나면 이제 거래는 월봉만 가능하고, 예, 주봉이랑 일봉은 다 망가지는 케이스가 되니까요. 예, 남은 8거래일이죠. 예, 8거래일 동안은 그냥 월봉의 구조만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음, 잠깐만요. 제가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정리해 놓은 것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오늘 예, 세미나를 마칠까 합니다. 요새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간단하게 방송을 하고요. 어, 좀 정리되고 그러면 주식 쪽도 이제 몇 종목을 같이 방송 중에 보고 암호화폐도 한두 개 정도는 더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나 모르겠네요. F5 누르면, 오, 화면에 뜨면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 잘 뜨네요. 저번에 이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간만 기본 개념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 배우실 때 어, 가장 필요한 거는 이게 수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만 원, 뭐 12만 원, 뭐 하이닉스는 7만 얼마, 삼성전자는 5만 얼마, 삼성생명도 5만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원화 단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옵션은 원화 단위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옵션의 규칙대로 가격이 표시되니까 그 가격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가격을 보면 이게 보고 아, 저 가격이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보셔야 이게 눈에 잘 들어오니까 가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옵션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일반, 미니, 그다음에 위클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반의 경우는 1이라는 숫자는 25만 원, 0.1이라는 숫자는 2만 5천 원, 예, 그다음 0.02는 2,500원이에요. 이건 환율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달러랑 원화는 변동이잖아요. 근데 어, 옵션이랑 그 원화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한번 외우시면 정책이 바뀔 때까지는 요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미니의 경우에는 일반을 5분의 1로 만든 거예요. 5분의 1. 그래서 1.0이 5만 원, 0.1이 5천 원, 0.01이 500원이 됩니다. 네. 나중에 옵션 상품을 딱 보면 이게 미니냐 일반이냐에 따라 같은 숫자여도 가격이 다르다라는 것만 감안하시면 돼요.
자, 그림 화면에 보시면 콜 310은 5.42라고 써 있거든요. 그 5.42라는 돈은 5.42에다가 25만 원을 곱하면 133만 5천 원. 예, 5.42라는 건 그냥 133만 5천 원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걸 코드를 표시할 때가 있어요. 코드. 예, 코드를 표시하면은 영어랑 숫자로만 표시되거든요. 이러면 보면 답답해요. C 2020-09 310. 예, 이거는 C는 콜이라는 뜻이고요. P는 푸시라는 뜻입니다. 2020은 연도예요, 연도. 올해. 2020년. 09라는 건 9월 달 만기가 오는 상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2020-09는 예, 콜 2020년 9월 만기. 예, 그 다음에 행사가가 310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행사가가 나오는데 행사가는 코스피 200 지수를 2.5포인트 단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2.5포인트 단위로 쪼개 놓은 거죠. 왜 그렇게 쪼개 놓았냐? 예, 규칙이에요, 규칙. 예,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합의를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행사가는 예, 콜과 풋으로 나눠지고요. 그러면 각각의 행사가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330콜은 0.59, 327콜은 0.83, 325콜은 1.12, 322.5콜은 1.53, 320콜은 2.03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예. 저 가격이 만기가 됐을 때 저 가격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 상태에서 만기로 가면 다 꽝이에요. 대부분 다 0이 돼요. 0. 그런데 지금은 저 수치가 꼭 올 것만 같아. 그래서 그 기대치를 예, 가격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 가격을 누가 만드느냐? 예, 증권사하고 외국인이 짬짬이 해서 만들겠죠. 가진 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격을 표시할 때 가운데 행사가가 있고요. 좌측이 콜, 우측이 푸시고 예, 이렇게 가격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콜은 지수가 높을수록 싸고 지수가 낮을수록 비싸요. 예, 왜냐하면 낮은 건 이미 왔고 높은 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높은 게 가격이 싸져요. 반대로 풋은 지수가 내려야 돈을 버는 거라 아래쪽이 싸고 위쪽이 비쌉니다. 서로 반대예요. 콜은 지수가 낮은 쪽이 비싸고 낮은 쪽의 행사가가 비싸고 풋은 높은 쪽의 행사가가 비싸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내가라고 해요. 내가. 가격이 비싸면 내가고 가격이 싸면 외가입니다. 예. 콜은 지수가 낮을수록 가격이 비싸니까 낮은 지수가 내가고 높은 지수가 외가예요. 예. 반대로 풋은 높은 지수가 비싸니까 내가고 낮은 지수가 싸니까 외가예요. 예. 이 내가냐 외가냐를 왜 알아야 되냐면 예. 나중에 합성할 때 내가 매수 외가 매도 아니면 내가 매도 외가 매수 이런 식으로 예. 포지션을 짜게 되는데 그때 내가와 외가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예,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십니다. 자, 다음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미예요. 이게 다 개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건 트레이딩에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이 상품 자체를 머릿속에서 해석하시려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옵션에서 매수는 물건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지불하는 행위예요. 돈을 지불하면서 물건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매도는 돈을 받는 행위예요. 돈을 받는다. 매도는 돈을 받는 행위고 매수는 돈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매수하고 매도를 동시에 한다. 보통 이제 이런 행위를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러면 자, 내가 지불하고 나서
반대로 돈을 받으면 지불한 돈과 받은 돈의 차액이 투자금이거든요. 지불한 돈과 받은 돈의 차액이 투자금이 돼요. 요게 스프레드 전략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콜 317을 매수하고 320을 매도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317은 320보다 낮죠. 지수가 낮아요. 그 얘기는 콜 317이 콜 320에 비해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를 매수했고 외가를 매도한 겁니다. 행사가 차이는 2.5포인트가 나니까 1행사가죠. 자, 제가 돈을 지불한 건 2.66이고 반대로 돈을 받은 건 2.03입니다. 그러니까 2.66을 줬다가 2.03을 받았으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준 돈은 0.63이 돼요. 예, 그래서 제 투자금이 0.63이에요. 0.63은 25만 원을 곱하면 15만 7,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섞었을 때 내가 돈을 얼마 잃는지 예,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수익금은 행사가 차이에서 투자금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아까 317.5하고 320이니까 1헥사카 차이잖아요. 그럼 2.5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러면 2.5포인트에다가 제가 아까 투자하는 데 들어간 돈 0.63을 빼시면 1.87이 수익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46만 7,500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했다. 그러면 잃을 수 있는 돈 15만 7,500원, 버는 돈은 46만 7,500원이 됩니다. 예. 요 계산법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만 두세요.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이게 감이 오거든요. 지금은 감이 오라고 해도 안 올 거예요. 자, 만약에 매수만 한다. 예, 옵션에서 매수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했을 때 매수의 개념은 거의 로또를 사시는 분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당첨됐다. 그러면 돈을 막 적게도 벌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날 예, 푸시 190배 갔으니까 그죠? 190배도 당첨되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근데 안 되면 꽝 나는 거예요. 그럼 꽝 났을 경우에 제가 투자한 돈 전액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액. 예. 이게 주식이랑 개념이 많이 달라요. 주식은 상패 당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가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옵션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되면 무조건 청산돼요. 청산되는데 그 청산이 당첨이 되면 돈을 주지만 당첨이 안 되면 무조건 제로거든요. 그래서 당첨 안 되면 투자한 돈 모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옵션에서 1,000만 원은 진짜 큰 돈입니다. 5천만 원은 뭐 말도 못하는 돈이고요. 5천만 원 100배 맞으면요. 50억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평생 벌 돈을 하루에 버는 거고요. 만약에 5천만 원으로 190배 맞으면 얼마에 100억이에요. 100억. 거의 한 80억 돈? 80억에서 90억 돈이잖아요. 그 정도 돈을 하루에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생이 바뀔 정도의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굉장히 작은 돈으로 예, 자기 인생에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워낙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이게 큰 돈을 거시면 멘탈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항상 멘탈이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만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 건 옵션 투자해서 돈 많이 버세요 라는 게 아니라 옵션의 수치들을 보고 지수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옵션을 볼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수를 보는 용도로 좀 학습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첨되면 당첨되는 수치만큼 돈을 버니 수익은 무한대. 예, 꽝 나면 투자한 돈이 휴지가 되니 손실은 투자금 전액이 됩니다. 자, 콜 317인데 320을 가면 3을 주고 330을 가면 13을 주고 340을 가면 23을 줍니다. 예. 근데 지금 2.66이에요. 2.66이면 340까지 가면 얼마를 버냐? 한 8배 정도를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보는 그런 배수의 계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머리에 좀 잘 담아두세요. 두 번째, 매도. 매도는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또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첨이 안 돼. 그러면 난 판돈을 먹으면 끝이에요. 예, 판돈을 먹으면 끝인데 당첨이 됐다 그러면 당첨금대로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은 판매할 때 받은 돈, 예, 그 돈이 최대 수익이에요. 그래서 전액. 그다음에 손실은 예, 무한대로 물어줘야 돼요. 예, 콜 317을 매도했는데 320을 가면 3을 물어주고 330을 가면 13을 물어주고 340을 가면 23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2.66 먹자고 예, 8배, 9배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조심하세요. 예, 매도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옵션의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옵션이 있고 위클리 옵션이 있고 미니 옵션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옵션은 만기가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두 번째 목요일.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 말고 두 번째 목요일. 예, 첫째 주에 목요일이 끼어 있어야 돼요. 목요일이 안 끼어 있으면 예,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3주 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는 그 만기를 일주일 단위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만기가 와요. 그러니 만기가 5일밖에 안 되잖아요. 만기가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풀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옵션의 풀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풀이가 적게 껴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190배, 200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는 예, 만기를 축소해 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만기는 똑같은데 가격을 줄여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한 달인데 그 옵션의 가격을 5분의 1로 낮춰 놓은 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는 싸요. 그래서 해보고 싶으면 이제 미니를 하셔도 되는데 미니의 나쁜 점은 호가창이 좀 비어 있어요. 예, 옵션처럼 이렇게 한 호가 단위로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제 옵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 정도만 아셔도 보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만기가 오면 3시 20분에 상품이 사라져요. 예, 옵션은. 3시 20분 되면 딱 상품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3시 30분에 찍힌 코스피 200 지수 종가로 예, 이렇게 정산을 해서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만기라고 부릅니다. 만기.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계속 그냥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옵션 책을 하나 이렇게 사서 보시면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들어오실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스프레드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짧게 아니면 옵션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뭐 풀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는 게 거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네. 기법보다
예, 기초가 더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법만 알고 원리를 모르면 왜 가격이 빠지고 오르는지를 몰라요. 예, 모르면 나중에 엄청나게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낭패를 보시지 않으려면 예,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 옵션 쪽 가격들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띵글 퓨처 요 PC 버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웃긴 건 옵션들도 이렇게 거쳐가는 가격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예, 그러니까 맞고 어디를 이렇게 탁탁탁탁 맞고 움직이는 이렇게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참고하는 데는 좀 괜찮은 편이고요. 옵션의 문제점은 옵션이 한 달만 있으면 상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에는 주봉 차트, 월봉 차트가 없고 위클리 옵션에는 제가 보기에 일봉 차트도 없어요. 데이터가 누적이 안 되잖아요. 5개, 6개 딱 만들어지면 다섯 개, 6개, 6개까지 만들어지면 없어져요. 저기 만기가 돼서. 그래서 일봉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 저희가 제공하는 차트로 일봉이 제공이 안 돼요. 그리고 옵션은 주봉하고 월봉이 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일봉 이하만 예, 옵션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과 예, 일반 종목과는 다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9월이 시작되면 주식 쪽에는 조금 더 종목을 늘려볼게요. 이제 코스피 200만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찰하는 일부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은 한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행히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이 지나가서 정신적인 여유는 조금 찾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석증이 아직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몸조리 잘 해서 예,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좋은 꿈 꾸세요.